입니다. 먼저 박정민 비뇨기과 전문의 그리고 김시환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비뇨기과를 가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 근데 참 비뇨기과가 찝찝한 경우가 있어요. 예, 왠지 비뇨기과 가면은 뭔가 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오해받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 여성들은 뭔가 그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네. 산부인과를 가지 비뇨기과에는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네요. 예.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여성분들도 비뇨기과 진단이 필요하죠. 아, 그래요? 그래요? 실제로 오히려 비뇨기과는 남자만 간다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네. 여자분들이 진단이 좀 늦어지거나 아.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 그렇군요. 네. 자, 비뇨기과는 남성 생殖기관이나 네. 요로계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성기능까지 다 관여하는 그런 특수한 진료과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네. 요실금 같은 경우도 비뇨기과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요? 네. 네. 그 요실금도 사실은 방광이나 요도의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비뇨기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네. 정확한 수술 또는 약물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비뇨기과 그러면 전혀 남자만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성 전용 비뇨기과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비뇨기과를 가는 거죠. 여성 전용 있어요? 여자 선생님이 하시는 병원도 그것도 있습니다. 있고. 아, 네. 예. 그 이제 편리상 나누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자, 100세 시대가 되면서 남자건 여자건 사실은 이제 비뇨기 질환을 피해가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은 한 번 정도는 일생에 있어서 비뇨기과를 꼭 거쳐가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래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남녀 불문하고요. 비뇨기과 질환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네. 누구든 일생 사시면서 한 번쯤 저를 만나셔야 될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립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전립선 암 그러면서 뭐 특히 남성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전립선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일단은. 맞아요. 막상 그래서 제가 요걸 준비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뭐 안쪽을 들여다볼 네. 일이 없으시니까 네. 생소하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소변은 이게 콩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아, 그 콩팥이었군요. 콩팥에서 네. 만들어져서 네. 이렇게 쭉 요관을 타고 방광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이 방광에서 소변이 저장이 되고 아, 그게 방광이 방광은 맞네요. 맞았어요?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밑으로 방광에서 네. 요도를 타고 이렇게 밖으로 예, 배출해요. 예, 저도 요도가 많네요. 요도. 요 밑에 있는 요만한 거 보이시죠? 네. 예. 이게 실제로는 20g 정도 되는 밤톨만한 그게 전립선입니다. 아. 아니, 우리가 지금 아까도 아, 얘기했지만 얘가 전립선이에요? 네, 우리는 맞습니다. 선이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이잖아요, 선. 뭘 예를 네. 들어서. 그렇죠. 요 선인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고 네, 요 네. 전체가 전립선이라는 거다. 아, 그러네. 이 전립선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전립샘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그렇군요. 실제 이제 정액이 이동하는 이제 그 정액을 만들어내고 정자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죠. 네.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버렸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모형을 통해서 네. 뭐가 전립선인지를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자, 그렇다면은 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은쟁반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은쟁반 안에 든 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쟁반을 열어주시죠. 자, 저 안에 뭐 어떤 귀한 게 들어있을까요? 네. 문제적 소변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요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는 뭐 별로 문제 없어 굉장히 보이는데요. 나름 깨끗해 보이는 소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요 정도 색깔이면 나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네. 이것도 문제적 소변인가요? 맑고 너무 노랗지도 않고. 어떨까요? 보통 이제 소변하면 네. 이렇게 찌린내가 나는 이런 그 진한 소변들을 생각하시는데요. 네. 네. 대부분의 정상적인 소변은 저렇게 냄새가 없고 예. 약간 연하고 저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 냄새가 나는 거는 뭐 세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질이 된 거죠. 네. 자, 요거는 예. 아까 처음에 소변에 비해서 색깔이 좀 진하고 한번 거품은 비교해 없지만 봐드릴까요? 거품은 없지만 진해요. 확실히 진하죠? 요게 이제 정상적인 소변이라 그랬고요. 그렇죠. 네. 조금 진한 소변들은 네. 대부분 이제 탈수가 되거나 네. 수분 섭취가 조금 부족했을 때 네. 나타나는 소변이긴 합니다. 보통 이제 저런 소변들 같은 경우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는 네. 이렇게 소변색이 다시 옅어지고 네, 네,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수분 섭취 후에도 정상적으로 소변 색깔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예. 이런 경우들은 보통 간질환이나 요즘에는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심한 운동하고 나시면 횡문근 중해증이라는 병이 가끔씩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변 색깔이 저렇게 진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사구체 신염 같은 병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붉어요. 자, 일단 약간 붉은색이 띄어지는. 얘는 누가 봐도 소변색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이건 붉어요. 뭐죠? 무서워요. 실제로는 네. 그 저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와우. 이거보다. 석류색처럼 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혈뇨라고 부르죠. 유관적으로. 빨갛게. 네, 네. 맞습니다. 피가 섞여 나오는 거고요, 소변에서. 실제 정상적인 콩팥에서는 적혈구 세포가 통과가 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감염이나 염증 같은 이유로 인해서 네. 신장에 손상이 있게 되면 네, 네. 저런 이제 적혈구 세포가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저렇게 유관적으로 빨간 소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이뿐만 아니고요. 네. 이미 신장에서는 깨끗한 소변이 걸러져 나왔어요. 네. 근데 아까 보신 모형대로 이 소변이 내려오는 길에 네. 이런 출혈이나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저렇게 빨갛게 섞여 나오겠죠. 우리가 그 요로결석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요로결석인 경우에도 그 나오는 그 관에 뭐가 끼는 거죠. 맞습니다. 요로결석 같은 경우도 네. 그 소변이 내려오는 관에 네. 돌이 끼는 거에 대표적으로 저런 유관적인 혈뇨가 나타나게 되고요. 요로 결석이 네, 있으면. 예. 실제로 이제 이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요로결석 이제 모형을 저희가 이제 아유, 좀 제대로 들어봐 주세요. 예, 아니 너무 높이 들어. 예. 네. 아유, 그 돌이 거 있는 거예요. 네, 요로결석인데요. 예. 실제 콩팥에서 만들어진 이 결석 자체가 네. 내려오다가 이 요관 자체에 걸리게 되면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나 유관적 혈뇨 그리고 이제 배뇨 장애, 네.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죠. 네. 아,